저번 시간에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베이스 프레임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설계를 해보라 했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위쪽에 대한 20T는 그대로 사용한다 했죠. 왜냐하면은 가공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품들이 조립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판에 대한 수평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둠으로써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철판이 없이 파이프로만 구조를 짠다면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면상은 이렇게 수평하고 수직하고 반듯하지만은요, 실제로 제작을 하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우리가 있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중간에서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지만은요, 실제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계들에 대한 장치,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조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면도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지만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상에, 밥을 먹는 상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중이 작용할 때,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대한 부분이 자유스럽게 움직이죠. 이렇게 좌우로 자유스럽게 움직입니다. 우측면도 동일하죠. 하부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중이 작용한다면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휘겠죠. 다리가, 그렇죠? 또는 반대로 작용한다면은요, 안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그렇죠? 이 다리빨이 기둥이 안쪽으로 휘어지든지 또는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로 할 때 책상처럼 만들다가 아래쪽에 어떻게 했죠?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복사 후에 아래쪽으로 직교점에 클릭, 그리고 밀러 명령으로 대칭 복사를 하면은 어때요? 자, 이러면은 표현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둥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둥이 먼저 세워진 후에 좀 전과는 다르죠. 45도에 대한 재단을 해서 용접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닌, 기둥이 먼저 세워진 후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런 파이프들을요, 재단을 해서 치수에 맞게끔 재단을 해서 끼워서 용접을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도 재간을 해서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